하나씩 먹으면 네. 되잖아. 너무 양심적이지 않아 보여. 이건 그냥 말이 못하겠네. 쓰는데 석하고 기억했네. 알면서 그러고 2초 기다렸다가. 일단 그거 보자. 자, 6페이지. 6페이지. 북부 아메리카의 통합. 나프타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나프타가 아니에요. 바뀌었어요. 그 밑에 있는 USMCA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나프타라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기출문제에서 나프타로 나온 건 다 옛날 거예요. 지금은 USMC입니다. USMCA 어떻게 된 걸까? 글자들이 US 미국, M 멕시코, CA 캐나다. 지네는 두 글자씩인데 멕시코는 한 글자만 줬어. 차별이네 이 새끼. 그 다음 오른쪽에 여러분 이렇게 화살표 3개 있잖아요. 그거 맨날 미국, 캐나다, 멕시코를 어떤 건지 ABC 빈칸 넣고 나와요. ABC 빈칸 넣고. 당연히 여러분 있잖아요. 당연히 이걸 뭘 봐야 되는 거냐면 자 90년대부터 먼저 볼게요. 90년대는 미국이 캐나다로 830억을 수출하면 캐나다 미국에 954억을 수출했어요. 일단 미국은 흑자 국가입니까? 적자 국가입니까? 미국은 매년 엄청난 무역 적자 국가예요. 엄청난. 그치? 그래서 그게 빡쳐서 미국도 한번 흑자 내보자라고 지금 악을 쓰는 게 누구예요? 트럼프가 그래서 그러는 거야. 그래서 관세를 왕창 때린다는 건 뭘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수입을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대신에 미국은 수출을 많이 하겠다는 거고. 그치?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근데 오히려 있잖아요. 멕시코에게는 오히려 흑자였죠. 90년에는. 그죠? 그렇잖아. 뭐 둘 다 굉장히 좀 숫자가 작긴 하지만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세요. 2019년. 요 숫자는 조금 바뀌었는데 순위는 안 바뀌었으니까요. 보시면 캐나다나 멕시코 둘 다 적자예요. 미국이. 근데 누가 더 커졌어요 이제? 멕시코가 더 커졌어요. 멕시코가. 그래서 캐나다하고 멕시코를 가리고 누가 멕시코고 누가 캐나다냐 그러면 학생들이 대부분 밑에 3587이 캐나다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멕시코가 더 수출을 많이 한다. 캐나다보다 수출을 더 많이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 USMCA 때문입니다. 자, 지역 통합 배경 유럽연합의 등장으로 세계 경제에 유럽이 미친 영향력이 확대되었다. 긍정적 영향 가봅시다. 영내 교육이 증가하고 세계 시장에서 경제 확보되면서 자, 빈칸 보세요. 첫 번째 미국의 기술과 자본. 두 번째 어느 나라의 천자원? 멕시코 아닙니다. 캐나다가 자원이 많아요, 여러분. 캐나다가. 자, 캐나다의 천연자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멕시코의 저렴한 노동력. 돼 있는데 부정적 영향은 필요 없고요, 여러분 있잖아요. 거기 4번에 들어갈 게 요즘 잘 안 나오긴 하는데 시험에 마킬라도라예요. 마킬라도라. 되게 중요합니다. 마킬라도라. 이름이 약간 멕시코 이름이잖아, 그치? 이게 왜냐하면 미국이 아니라 멕시코 지역이에요. 일단 마킬라도라는 멕시코 지역이에요. 이름이 딱 그렇잖아. 안 헤어져요. 마킬라 돌아가자 그렇게 하면 돼요. 마킬라 돌아가자. 자, 마킬라 돌아가자가 여러분 그 오른쪽에 지도를 보시면 지금 미국 그 사이에 여러분 이렇게 국경이 그려져 있잖아요. 근데 국경이 그려져 있는데 그 국경에서요 미국 쪽으로 공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국경 밑으로 즉 멕시코 지역에 엄청나게 많은 점점점 공장들이 찍혀 있죠. 거기가 바로 마킬라도라예요. 선생님 그럼 거기다 왜 만들었어요? 미국 입장에서는요 멕시코 한가운데다 공장을 차려버리면 자기네가 수입해가기가 힘들죠. 그죠? 일단 선생님 그러면 차라리 그냥 미국에다 공장을 만들고 멕시코 사람들을 데려다 그럼 미리국 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멕시코 사람들이 미국에 오는 건 싫은 거야.
그런데 물건은 싸게 만들고 싶어. 그럼 차라리 멕시코에다 공장을 만들고 그 멕시코 노동자들을 고용해서 싸게 만든 다음에 바로 정말 뭐 국경까지 5분도 안 걸리잖아? 그냥 바로 넘어와서 미국으로 들고 가는 거예요. 여기가 바로 마킬라도라입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 멕시코가 캐나다를 제치고 왜? 여기서 생산한 건 뭐가 되는 거예요? 미국으로 수출하는 게 되는 거예요. 미국으로 수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여기가 활성화가 잘 안 되니까 어떻게 했냐면 세계 각국에 있는 기업들한테 마킬라도라에다 공장을 만들어서 미국으로 수출하면 관세를 안 물겠다 그랬어요. 메이드 인 멕시코로 해서 마킬라도라에 생산한 것은 미국으로 들어올 때 관세를 안 물리겠다. 그래서 여기다가 막 지금 뭐 LG도 냉장고 공장 만들고 막 한국 기업들이 우르르 갔는데 이 나쁜 럼프 새끼가 안 된다. 이제 미국으로 들어와라. 그럼 마킬라도라니요? 그건 모르겠고 멕시코가 뒤지든지 말든지 모르겠고 미국에다 직접 차려라. 미국 노동자를 고용해라. 그런 거잖아. 그래서 우리나라가 미국 그래서 가가지고 지금 조선소 만들고 있었잖니. 조선소 만들고 있었는데 이 미친놈들이 갑자기 경찰이 들이닥쳐가지고 불법 체류자다 그래가지고 잡아간 거잖아. 그래서 그래? 지금도 안 들어갔어요 아직도. 그래? 그럼 니네끼리 한번 공장 운영해봐 라고 했는데 여러분 공장이 1도 안 들어갑니다. 단 하루도 못 들어가요. 한국 사람들이 없으면. 그래서 조지아주 주지사가 미안해 빨리 와 그러는데 싫어 여건 없어 우리 불법 체류야 이래서 지금 안 가고 있는 건데요. 그걸 해결해 지금 들어가겠다는 거죠. 그죠? 이거 미친놈들이에요. 그 비싼 데 가서 차려주는데도 오히려 잡아가고. 자, 봅시다. 요거 주세요 여러분. 원료와 중간재를 수입해서 멕시코에 조립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조립만. 인건비가 싸니까. 그래서 완제품을 수출하는 조립 가공업체가 직접 되어 있습니다. 90년대 나프타 체결 이후에 급격하게 성장했는데요. 여러분 요거 주십니다. 초기와 최근 다 알아두세요. 당연히 초기에는 섬유, 가구, 신발 등 노동 집약적 산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자동차, 전자, 기계, 화학 즉 경공업에서 첨단 산업으로 바뀌었어요. 긍정적 영향, 멕시코 북부 지역의 급속한 성장으로 이 마킬라도라 주변 지역의 경제가 엄청나게 활성화되고 멕시코 사람 이걸 노린 효과는 뭐냐면 이전에요 여러분 여기 이 근처가 아주 전형적으로 여기서 국경선 넘어서 미국으로 불법 이주하는 그 통로였어 통로. 거기다 야 여기 그냥 취직했마 여기 취직한 미국 공장에 취업하는 거야 라고 해서 불법 이민을 엄청나게 막아낼 수가 있었죠. 그리고 멕시코 경제가 활성화됩니다. 근데 문제는 미국의 일자리가 뺏기는 거고요. 왜? 미국에 있던 공장을 멕시코로 옮긴 거니까 미국의 일자리가 줄어들고요. 그리고 미국의 무역 적자는 더 심해지죠. 자기네 공장인데 자기네 공장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걸 다 수출로 잡아버리니까. 그죠? 거기다 관세도 못 물리잖아. 자기네 공장이라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멕시코 일단 멕시코 생산 공장 주변의 환경 오염과 노동자 인권 문제 등이 발생한 게 바로 마킬라도라입니다. 자, 나프타 이후의 변화 보겠습니다. 미국 저렴한 멕시코의 노동력이 활용되고 자 그러면서 제품 가격이 싸지니까 상품 가격이 하락하면서 인플레이션을 막아낼 수가 있었어요. 요즘은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 요즘에 웬만한 국가하고의 관세가 전부 39%잖아요. 그럼 그 얘기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생각하면 돼. 바카스가 1,000원인데 관세 붙으니까 1,390원이 된 거야. 그럼 못 사 먹죠. 그치? 예를 들면 스타벅스가 4,500원인데 관세 붙으면 8,000원이 되는 거야. 못 사 먹죠. 그래서 물가가 현재 미국 국내 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서 트럼프의 생각과 달리 미국 국민들은 오히려 더 힘들어졌어요.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요. 근데 이 당시에는 보세요. 이 당시에는 비록 무역 적자지만 국민들은 살기가 좋았다는 거야. 왜? 값싼 노동, 멕시코에 들어오는 물건 다 쌌으니까. 그지? 자, 부정적 영향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일자리가 감소하고 불법 이민은 오히려 증가했다. 자, 그런데 캐나다 봅시다. 캐나다 긍정적 영향. 시장 확대, 경쟁력 증대, 수출 증가 등등등 참 좋은데 여러분 캐나다는 부정적 영향 아셔야 돼요.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심해져요. 그리고 여러분 농업 부분 타격. 자, 공업 부분의 타격은 이해가 되는데 농업 부분이 왜 타격이 있어요? 여러분 세계 제1의 농업 국가는 중국이 아니라 미국이에요. 미국. 농산물 수출 1위 미국이에요.
자, 멕시코 갑니다. 긍정적 대미 무역지 흑자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고용이 창출되고 수출이 증가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멕시코 내 물가는 상승하고요. 노동자 인권 문제, 미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 이건 캐나다랑 똑같죠? 또 미국과의 농업 경쟁 때문에, 그러니까 공장은 잘 되는데 캐나다하고 멕시코 전부 농부들은 전부 망하게 됩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멕시코의 대미 무역 수주 및 해외 직접 투자 유입의 변화인데요. 보시면 대미 무역 수주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죠. 그런데 멕시코로 유입된 해외 직접 투자 금액은 크게 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멕시코 자체에다 투자라는 건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북부 아메리카의 분리운동가입니다. 캐나다의 퀘벡, 되게 유명하죠. 퀘벡. 자, 캐나다는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대부분 그 빈칸 영어를 사용하는데요. 퀘벡주만 특이하게 프랑스의 식민 지배를 받아서 대부분 프랑스어를 사용해서 지금도 퀘벡주는 분리 독립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캐나다의 퀘벡입니다. 여러분 그 퀘벡 위치 좀 알아두셔야 돼요. 위치 알아두시면 퀘벡이 지금 캐나다 저 끝쪽 지방이에요. 저 위에 되게 저기 좀 진하게 칠해진 부분 있죠. 진하게 그 딱 한 군데 진하게 칠해진 딱 한 군데, 거기가 바로 퀘벡이에요. 자, 그 다음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와 텍사스 일부 주민들이 미국으로부터의 분리 독립을 주장하는데 그 지역의 대부분의 특징이 바로 히스패닉이 어떤 애들이에요? 혼혈인종인데 대부분 남미 애들이 히스패닉입니다. 그 남미의 히스패닉 인구가 많은 지역 애들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문화에 대한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전부 히스패닉이 어디에 많냐면 여러분 남부지방이 쭉 모여있지, 그지? LA 밑으로, LA 쪽, 그 다음 LA, 휴스턴, 뉴올리안즈 이런 쪽에 엄청나게 많이 몰려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오데오 연안 별로 없죠. 오데오 연안 전통적인 백인 거주 지역이라서 그쪽엔 없고요. 지금 남부지방에 멕시코 국경 주변 그리고 휴스턴 주변에 엄청나게 많이 모여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와 텍사스가 주장하는 이유가 캘리포니아와 텍사스에 히스패닉이 많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시험제 뭐라고 내냐면 캘리포니아, 텍사스에 흑인이 많다. 흑인이 아니라 히스패닉이 많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조금 보고 이제 사회문화로 우리 가볼게요. 아이고. 여러분 2번하고 4번을 할 텐데 2번을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니까 같이 볼게요. 2번을. 자, 2번 보자. 첨단 산업 클러스터인 실리콘 글렌이 있는 미국에서 미국에서 실리콘밸리는 샌프란시스코 바로 위에 있거든요. 그죠? 어제 그 삼성동에 쟤 온 거 아세요? 엔비디아의 젠슨왕하고 이재용하고 현대차 정의선 회장 셋이서 어제 치맥을 했어요. 삼성동 깐부치킨에서. 근데 그 젠슨왕이 이야기를 했다는데 깐부가 친구란 뜻이잖아. 그래서 그것도 나 왜 교촌을 안 갔나 싶었더니 그 깐부라는 의미 때문에 깐부치킨을 갔대요. 혹시 깐부치킨 장사 잘 되겠어. 대치동에도 깐부치킨 있는데. 그래서 뭐 거의 사람들 밖에 거의 셋이서 치킨 먹는데 밖에 막 사람들 그냥 바글바글한데 막 이재원 약간 부끄러워하는데 젠슨왕이 딱 나가가지고 기념품 미리 갖고 왔다는데. 야, 어제 삼성동 갔어야 돼. 뭘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기념품 다 나눠주고 사진 다 찍어주고 그랬대. 역시 대인배야. 그치? 이재용도 좀 핸드폰 하나씩 나눠주고 그랬어야지. 자, 그래서 2번 봅시다. 그러면 여기가 어딜 더 가볼게요. 자, 2에 중앙정부는 1999년 이후 사법, 교육 등의 권한을 자치정부에 이양하였다. 결정적으로 분리독립 얘기 나왔네. 분리독립. 자, 그럼 A, B, C, D, E 중에 여러분 대부분 여기 분리독립 요구하는 애들이네. 그런데 첨단 산업 클러스터가 있는 지역은 어딜까요를 찾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A예요. A. 스코틀랜드입니다. 그 가는 바로 스코틀랜드입니다. 스코틀랜드.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국의 실리콘밸리는 스코틀랜드에 있다 기억하셔야 되고 그게 바로 A입니다. 자, 4번 갑니다. 자, 이곳은 미국 북동부의 도시로 보스턴에서 워싱턴까지 가는 길에 있는 맨하탄 하면 뉴욕. 그치? 아이고. 두 번째, 이것은 오데오와 미시시피강을 연결하는 내륙순의 도시인데요. 과거에는 철강, 지금은 엔터테인먼트와 미디어 산업이 발달한 이곳은 시카고. 그렇지, 시카고. 그래서 여러분, 가가 B, 나가 A, 정답은 3번입니다. C는 뉴올리언스입니다. 뉴올리언스. 자, 그 다음 페이지 봅시다. 자, 그 다음 페이지. 우리가 도시만 딱 보고 알아야 되고, 그림만 보고. 밑에 보니까 도심에 높은 빌딩 다 모여있네, 그지? 그럼 여긴 뭐, 당연히 북부 아메리카. 미국이지 뭐, 미국. 뉴욕. 그 다음에 사례 2번은 우리 아까 봤던 그 그림. 오래된 도심. 여기는 사실 런던 얘기하는 거예요, 런던. 런던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억의 영향으로 도시 외곽의 고소득층의 주거지역이 옳지 않은 것은 나타난다. 맞아요. 니은으로 인해, 자, 니은, 도심 재활성화, 아까 젠트리피케이션. 도심에 외국인과 저소득층의 거주지가 형성되었다. 에? 어때요? 니은으로 인해, 오히려 아까 뭐라 그랬지? 쫓겨났다 그랬죠? 쫓겨났다 그랬죠? 그죠? 예. 그 다음 3번 디귿. 런던 도심은 접근성과 지대가 도시 내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4번 디귿. 런던의 도심은 리을, 교외 거주 지역보다 지대가 높다. 금융, 법률 등의 생산자 서비스 비중이 높다. 맞고요. 그 다음 뉴욕이 짧다도 맞지요. 자, 그 옆에 6번 봅니다. 6번. 자, 도시 중심부인 맨하탄의 격자형 도로망은 뉴욕이네. 그지? 그 다음에 오른쪽은 방사선 뭐였지? 아까 이게? 프랑스? 파리. 그래서 19세기에 도시를 전면 재정비했고요. 구도심 지역에 업무 및 상업시설이 갖춰진 요것도 기억하세요. 라데팡스. 구도심을 버려두지 않고요. 업무 및 상업시설이 갖춰진 라데팡스를 조성했습니다. 기억, 가야나 국제연합본부가 있다. 맞고요. 혹시 파벨라라는 불량주택지구 어딘지 아시나요? 브라질이에요. 브라질. 니은 틀렸고요. 디귿. 가는 나보다 도시 발달 역사가 짧고요. 예, 그 정답이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미국 도시를 봐야 돼. 있다. Q23으로 넘어가 볼게요. Q23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래프는 가나다 국가 간 수출액을 나타낸다 그랬습니다. 봐봐. 이렇게 나온다니까. 가나다가 비워놓고 해보세요. 23번만 해보세요. 자, 가나다 찾아볼까요? 가가 당연히 미국이고요. 나가 과거에는 미국에 대해서 수출이 없었는데 최근에 엄청나게 늘어난 나가 바로 멕시코, 다가 캐나다입니다. 그래서 기억, 다는 멕시코는 캐나다는 틀렸죠. 이건 다가 아니라 나죠. 그 다음 가와 다는 국경을 접하고 있다는데 가와 나는 국경 접하고 있는 게 맞죠.
나는 멕시코는 가에 비해 미국에 비해 항공 우주 산업이 어디 있습니까? 그다음 2017년 캐나다의 대미국 수출액이 미국의 대캐나다 수출액보다 크다 그랬는데요. 그 말은 미국이 적자란 뜻이니까 맞죠. 좋습니다. 자, 그럼 남은 거 안 푼 건 좀 풀어보시고 이제 복지 국가로 가봅시다. 자, 복지 국가로 가봅시다. 자, 우리가 오늘 사회복지를 좀 공부를 할 거예요. 사회복지. 이번 시험에서 있잖아요. 여러분 개념, 도표 다 비중이 진짜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이 사회복지예요. 다 많아요. 하이라이트야. 이번 시험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오늘 공부하는 데예요. 자, 복지사회가 추구하는 이념부터 한번 쭉 봅시다. 복지사회가 추구하는 이념. 사회 구성원들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하여 행복한 삶을 보장, 삶을 향상한다는 데 필요 없고요. 그럼 복지사회 목표 주세요. 인간다운 삶이고요. 복지국가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그런 국가를 말합니다. 자, 가로 4번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 자,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게 보편적, 그 빈칸 보편적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계층이 바로 선택적 복지 또는 선별적이라고. 사실은 선별적이라는 말도 많이 씁니다. 선별적 복지. 이런 보편적 복지는 형평성. 이게 이런 얘기예요. 그럼 1차 지원금, 지난번에 1차 지원금 25만원을 모든 가구에다 다 줬지. 그게 바로 보편적 복지인데 형평성. 못 받은 사람이 없죠. 그럼 못 받은 사람이 부자든 가난하든 못 받은 사람이 없어야 형평성이 높은 거예요. 그죠? 근데 그렇게 모든 사람을 다 주는 걸 보고 국민의힘이 뭐라고 많이 욕했잖아. 왜? 뭐가 떨어진다? 복지의 효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거지. 왜냐하면 봐봐. 이재용이 25만원 받아봤죠. 그럼 어디다 쓰겠니? 그지? 아예 안 썼을 수도 있어. 근데 가난한 사람에게 25만원은 그거 크죠. 차라리 이재용한테 갈 돈을 그 사람한테 50만원을 줬으면 훨씬 더 잘 쓸 수도 있죠. 그게 바로 효율성. 따라서 저 선택적 복지는 효율성은 높은 대신에 형평성이 낮고 보편적 복지는 형평성이 높은 대신에 효율성이 떨어지죠. 또한 모든 국민에게 다 줘야 되니까 비용이 많이 듭니다. 대신에 선택적 복지는 복지 대상자에게 그런 국가에 의존하는 게 커지는 걸 뭐라고 부를까? 국가에 대한 의존이 커져. 무슨 병? 복지병. 복지 대상자에게 복지병이 형성될 수 있다. 자, 복지 이념의 역사적 변천, 과거, 현대 나와 있는데요. 자, 복지는 과거에는 사회적 약자, 빈곤층을 대상으로 했으나 현대는 전 국민으로 확대됐습니다. 과거에는 자선과 시혜적, 그래서 그 밑에 자선 시혜적 밑에다가 개인이 주체했었어요. 개인이 주체. 자선 시혜적인 거였기 때문에 개인이 주체. 즉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한테 베푸는 게 바로 복지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현대에선요. 이 복지라는 것은 이제 국민의 권리가 됐고요. 권리가 됐고 복지의 주체는 주로 국가가 주체가 됐습니다. 자, 빈곤의 책임 과거는 개인이었습니다. 개인. 빈곤의 책임 개인. 네가 게으르잖아 자식아 라고 되어 있는데 현대사회에서는 개인과 사회입니다. 따라서 개인에게만 책임을 물리지 않습니다. 개인과 사회입니다. 이제 복지제도의 유형으로 가봅시다. 첫 번째 사회보험. 세 가지부터 종류부터 갈까요? 뭐가 있냐면 사회보험이 있고요. 공공구조가 있고 사회 서비스가 있어요. 자, 그 중에 사회보험하고 사적보험을 비교해놨네요. 좋아요. 사회보험과 사적보험. 사회보험은 우리나라에 있는 그 국민연금 같은 거고요.
사적보험 뭘까? 이런 삼성생명의 개인연금 같은 거야. 자, 둘 다 보험이기 때문에 현재 소득을 이용하여 미래의 생활을 보장하는데요. 가입의 성격이 완전 다릅니다. 사회보험은 강제가입이에요. 그에 비해서 사적보험은 인의가입입니다. 인의가입. 근데 이거 시험 이제 어떻게 내냐면 사회보험 강제가입, 공공부조 임의가입. 공공부조가 아니라 사적보험이 임의가입이에요. 그 다음에 등가, 비등가 절대 안 나오니까 그건 둘 다 XX 해놓으세요. 저렇게 출제 안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임의가입이라는 게 사적보험이라만 아시면 돼요. 자, 다음 페이지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비교할게요. 이게 중요합니다. 일단 여러분 종류부터 먼저 쓰고 시작할게요. 맨 밑에 보면 종류 빈칸 나와 있죠. 종류 빈칸이 나와 있죠. 자, 그거 사회보험의 종류부터 갈게요. 사회보험의 종류에는 국민연금이 있고요. 그리고 국민연금 맨 밑에 그 종류 있죠. 종류. 자, 국민연금 옆에 고등학교가 있는데 그 고등학교가 건산고등학교예요.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야구 선수가 야구를 다치면 산재보험 되죠? 왜 안 될 것 같아? 만약에 내가 막 뛰어가다가 오경이랑 부닥쳐가지고 둘 다 머리가 깨졌어. 그럼 산재보험 될까? 안 돼. 근데 우리 실장님이 머리가 깨지면 돼. 왜요? 경미쌤과 나는 직원이 아니에요. 직원이 아니에요. 그냥 계약관계예요. 프로야구 선수들이 계약하는 것처럼 선생님들은 전부 1년 단위로 계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이 아니에요. 직원이 아니라서 이 적용이 안 돼요. 실장님은 적용이 돼요. 그 옛날에 또 그런 거 있었다니까. 1년에 한 명씩 선생님들이 사망했었어. 과로로. 첫 해 국어 선생님이 죽었어. 이렇게 막 필기하다가 쏟았는데 죽었어. 산재보험 안 되지. 그게 죽었어. 그 다음에 영어가 죽었어. 그 다음에 수학이 죽었어. 그 다음엔 안 죽었는데 그러다가 그 강남 하이퍼에 나랑 같이 있었던 경제 선생님이 죽었어. 그런데 되게 웃기는 게 그냥 토요일날 오전 수업 마치고 오후 수업 가다가 뇌졸중으로 그냥 사망했어. 차에 탔다가 그냥 헉 하고 죽었어. 애도 초등학생인데. 꽉 나갔어. 꽉. 호경미 조심해야 돼. 저 정도로 해서는 안 죽고요. 걔는 진짜 일주일에 한 70시간 수업을 했어. 그럼 정말 죽어요,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들 아무리 돈이 줘도 그렇게 열심히 하면 안 돼. 그 원래 현우진 봐봐. 현우진 현강하지? 안 하잖아.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인강만 찍으면 진짜 편하거든. 뭐 누가 질문을 하니 뭘 하니 그냥 쓱 쓰고 나가는 거지. 원고도 다 조교들이 써주는데 쓱 쓰고 나가. 그래서 1타가 되면 현강을 안 하는 거야. 안 되는 애들만 유대전 같은 애들만 희양 여기저기 다니고 그러는 거지. 정승재만 해도 안 하잖아. 현강. 정수도 안 해. 정수 옛날에 모아놓은 돈이 많아. 정수는 현우지는 360억 들여가지고 저 강변 보이는 데다가 집 샀지만 정승재는 성수동에다 건물을 사가지고 1층에다 밥집 했었잖아. 정승재 밥집. 수험생들 누구나 먹지. 그랬더니 안 올 줄 알고 개떼같이 모여가지고 너무 적자 커서 문 닫았어요. 아이고 다시 봅시다. 이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자, 국민의 건강보험은요, 살짝 요거 해가지고 여기다 하나 더 쓸게요. 왜냐하면 건강보험에 플러스가 되어 있는 게 이렇게 뭐냐면 노인, 장기, 요양보험. 자,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엄마가 치매에 걸리면 같이 모시고 살 건가요? 뭐 지금은 네 그러겠지만 과연 쉽지 않지. 너 남편도 있고 그 다음에 애들도 있고 할머니 싫어 할머니 집에 가라 그래 뭐 이러면 어떡할 거야. 그지? 지금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등급이 1, 2등급이 나오면 요양원에 국가가 보내드리고요. 거의 돈도 안 냅니다. 요양원 보내고 3등급, 4등급 정도 되면은 집으로 재택 와요. 재택 간호사가. 그래서 와서 하루에 2시간 정도씩 봐주고 밥도 차려드리고 그런 걸 해요. 우리가 잘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따로 내게 하면 안 내니까 건강보험에다 슬쩍 껴놨어요. 니네 엄마 아빠 모를 거야. 엄마 노인장기요양보험 내? 그게 뭔데? 건강보험 내지. 맞아요. 건강보험에 조그맣게 붙어갖고 4.7% 추가해가지고 받고 있어요. 그 다음에 건강보험 알잖아요. 국민연금은 우리가 보통 60세까지 납부하고 65세부터 받는데 건강보험은 몇 세까지 돈을 내야 될까요? 70? 안 된 말이지만 죽을 때까지 내야 됩니다. 에? 죽을 때까지요? 네. 건강보험 안 되려면 소득이 없으면 됩니다. 소득 재산이 빵이면 돼요. 집 팔고 차 팔고 해가지고 다 딸 아들 다 줘버리고 나 그지예요. 그럼 그때부터 안 내요. 그 전까지 죽는 날까지 내야 되는 게 건강보험이고요. 이거 안 내면 다음 달부터 당장 병원을 못 가요. 이건 진짜 잘못한 것 같아. 이거는 해줘야지. 그러면 아예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안 받는 나라도 있을까? 건강보험료 제로? 영국이요. 영국은 건강보험료가 제로예요. 그래서 수술을 받건 뭐라건 다 공짜입니다. 와 좋다. 그래서요 의사들이 열심히 안 해요. 그래서 맹장술 걸렸는데 1년 기다려 그러면 맹장 터지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급한 환자 치료가 안 돼요 영국. 자 그리고 산재보험은 산업재 아까 말씀인 것처럼 일하다가 다쳤다 그러면 해주는 거고요. 고용보험은 뭘까? 고용보험은 이걸 봐요. 내가 회사 다니기 싫어서 때려치고 나와서 6개월 동안 실업급여 받는다. 되나요? 안 돼요. 회사가 어려워서 경영상의 이유로 직원을 해고했을 때 그 직원이 이게 그래서 이건 경영상 어려움이 있어야 돼. 경영상 이유로 해고.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를 당한 노동자가 일정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받는 걸 말하는데요. 여러분 이 제도 되게 잘 돼 있어요. 실업급여가 얼마가 나오냐면 100% 나와요. 6개월 동안 100%가 나옵니다. 6개월 동안 100%가 나오고 그리고 내가 그 기간 동안에 300만 원의 바우처가 지급이 돼서요. 그 300만 원 범위 내에서 내가 뭘든 다 배울 수가 있어요. 예, 뭐 항공기 조종술 배우든 뭐라든 아무튼 그 바우처 범위 내에서는 그 배우는 거 다 공짜입니다. 그게 바로 고용보험이에요. 자 외웁시다. 어떻게 외워요? 국민연금 옆에 있는 고등학교가 하나 있는데 그 고등학교 이름은 건상고등학교다. 그치? 국민연금 옆에 건상고등학교. 자 이제 옆에 공공부조로 가볼게요. 여러분 공공부조는 첫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어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수급자라고 하는데 기초수급자 자 부부가 합쳐도 정말 폐지만 주스러 다니고 돈벌이가 없다. 그럼 이거 신청하시면 됩니다. 너 요번 주에 그거 있었던 거 아니? 그 편의점에서 칼 들고 물건 잔뜩 산 다음에 칼 들고 점원 위협해가지고 그 빵하고 막 이거 들고 도망간 사람 경찰이 잡았는데 알고 봤더니 5일 동안 굶었대. 그래서 경찰이 풀어줘 버렸어 그냥. 아저씨 집에 가세요. 그리고서는 집에 가봤더니 집에 진짜 먹을 것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기가 우선 급하게 밥 사주 먹이고 돈도 좀 주고 이 경찰가 진짜 천사야. 주민센터 직접 연결해가지고 이 사람 지금 기초수급 대상자인데 본인이 몰라서 신청을 안 했다. 야 이거 신청해달라 해서 경찰이 직접 신청해가지고 그 사람 다 혜택 받게 됐어. 그럼 이제 그 사람은 의료비 공짜, 병원 가도 공짜고 매달 생활비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공공부조 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예요. 자, 그 다음 이 사람은 병원 갈 때 공짜입니다. 그게 의료급여입니다. 의료급여. 이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가난하면 받을 수 있는 두 가지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하고 의료급여는 우리는 돈을 내지만 이 사람은 돈 하나도 안 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금에서 국민생활보장제도에서 최저생계비를 보장받습니다. 예. 뭐 많이 주진 않아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어쨌든 저거 되면 한 달에 한
50만 원 좀 이상 나오거든요. 거기다가 기초연금 40만 원 치면 100만 원 나와요, 나라에서. 괜찮습니다. 그 정도로. 그 다음 세 번째가 바로 지금 말씀드린 기초연금인데요. 자, 기초연금은 65세. 65세 이상 노인 중 저소득층. 근데 문제는 저기다 저소득층이라고 했지만 저 저소득층이 70%예요. 그러니까 70% 노인들이 받는 거죠. 여러분 그럼 보세요. 혹시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많아요 지금. 왜냐면 보세요. 여러분 엄마 아빠는 싹 다 국민연금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이잖아. 지금 할아버지들은 옛날에는 국민연금이 강제가 아니어서 가입이 안 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근데 여러분 엄마 아빠는 아니에요. 여러분 엄마 아빠는 회사 들어가자마자 강제로 가입돼 있어갖고 엄마 아빠 국민연금 다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아빠가 65세가 됐을 때 상위 30%에 들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받거든요. 그럼 이제 국민연금도 받고 기초연금도 받게 되는 거지. 대신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 금액이 확 줄어들어요. 그건 있어요. 그러니까 둘 다 합쳐서 더 많이 받게는 못해요. 확 줄어들긴 해요. 어쨌든 둘 다 받는 사람도 있다. 오케이. 자, 이제 다시 위로 가서 메꾸고 좀 쉽시다. 우리 또 힘들지 그래. 니네 건강해서 좀 쉬자. 자, 맨 위로 가보세요. 사회보험, 소득상실, 건강이상, 노령, 산업재해, 실업 등. 자, 요거 줄 때 미래 위험에 대비한다 주세요. 미래 위험에 대비. 자, 그에 비해서 공공부조는 최저생활보장. 내용 아무 때나 읽어보세요. 별 필요 없고요. 성격, 사전 예방, 사후 처방. 너무너무 중요한 거 맨날 나오는 거예요. 자, 대상 빈칸 써볼게요. 일단 사회보험은 모든 국민입니다. 대신에 공공부조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모든 국민이냐 생활이 어려운 국민이냐. 그럼 그걸 아까 얘기했던 뭐랑 뭐를 얘기하면 되니? 보편적 복지인 사회보험, 선별적 복지인 공공부조가 되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그 별표는요. 중복수급자 있음 써주세요. 중복수급자 있음.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모두 받을 수 있는 중복수급자가 존재합니다. 자, 비용부담각계 사회보험. 피보험자, 고용주 및 국가 그랬는데요. 피보험자, 고용주. 그렇게 공부하지 마시고 밑에 개인, 기업, 국가. 그거 공부하세요. 개인, 기업, 국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자, 그런데 회사 들어가게 되면은 대기업이 좋은 게 이렇게 반반이 나온다. 반반. 내가 반 내고 회사가 반을 내고. 자, 그런데 공공부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100%입니다. 국가 및 지자체가 100%를 부담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그 소비 쿠폰 나온 거 있죠. 소비 쿠폰은 사회보험일까요? 공공부조일까요? 공공부조입니다. 왜요? 국가 100%잖아요. 우리 돈 낸 거 없죠? 그죠? 예. 그건 또 좀 특이하게 보편적인 복지였지만 공공부조였습니다. 그러니까 보편적 복지 이퀄 무조건 사회보험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성격이 좀 다른 거예요. 그런 소비 쿠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왜 공공부조냐? 정부가 100% 내가 낸 돈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 특징 갑시다. 사회보험의 특징 수혜자 부담입니다. 수혜자 부담. 수혜자 부담. 자, 수혜자 부담이 뭐냐면 혜택을 받는 사람이 돈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강제가입이고요. 그 다음에 공공부조는 수급 자격을 결정한다 줄치시고 수급 자격 결정한다 줄치시고 그거를 이렇게 써볼게요. 신청하면 대상을 심사해서 자격을 심사해서 국가가 대상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신청하면 심사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자, 포인트는 뭐냐면 얘들아, 그러면 가입하는 거니 아니니? 가입하는 게 아닙니다. 가입하는 게 아니에요. 자, 공통점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이 공통점이 바로 소득 재분배 효과예요. 소득 재분배 효과가 둘 다 있어요. 있는데 크고 작고 있어요. 그것도 써놓을게요. 공공부조가 사회보험보다 재분배 효과가 더 큽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을 직접 도와주는 공공부조가 모두가 받을 수 있는 사회보험보다 소득 재분배 효과가 더 큽니다. 자, 근데 그러면 쌤, 아니
사회보험에서 어떻게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을 수 있나요? 왜 그런지 볼게요. 건물주가 되면 참 좋은데 건물주가 되면 좀 나쁜 게 뭐냐면 여러분 건강보험료를 400만 원 내야 됩니다. 건강보험료 400만 원. 제가 돌려받아요. 아니요. 국민연금은 400만 원 내면 좋아요. 왜 나중에 400을 받으니까. 문제는 건강보험은 그냥 날아가는 돈이거든요. 1년에 5천만 원 내는 거예요. 현우진도 그렇게 내요. 현우진도. 그러니까 1년에 적어도 정말 걔네들처럼 한 100억 정도 버는 애들은 유재석, 현우진 이런 애들은 전부 건강보험료를 400만 원 냅니다. 그거 깎아준 거예요. 옛날에 이효리가 1000만 원 낸다 그랬어요. 이효리가 1000만 원. 건강보험료를. 그러면 이효리는 건강보험료 1000만 원 내지만 병원을 1000만 원씩 갈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럼 누가 혜택을 받아요? 제일 적게 내는 사람들이 뭐 몇만 원 내는 사람도 있어요. 1, 2만 원. 1, 2만 원. 소득이 적으면 적게 내니까. 그럼 그 사람들은 봐. 부자가 병원을 많이 갈까? 가난한 사람이 많이 갈까? 가난한 사람이. 야, 아픈 것도 가난하면 아픈 거고 부자면 아프지도 않아. 그지? 그럼 병원은 뻔질나게 가는 건 아픈 사람, 가난한 사람들인데 그 가난한 사람들은 건강보험을 조금 내고 많은 혜택을 받고 부자들은 많이 냈지만 혜택을 거의 못 받죠. 그죠? 그래서 그게 바로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다라고 말하는 건데 크지 않다. 오히려 큰 건 공공부조다. 이렇게. 됐죠? 자, 장점 두 가지만 써볼게요. 상호부조. 서로서로 돕습니다. 사회보험 상호부조. 서로서로 도와요. 그리고 사회적 위험을 대비합니다. 사회적 위험을 대비할 수 있다. 서로서로 도와서 사회적 위험을 대비한다. 상호부조, 사회적 위험 대비. 자, 그 다음에 공공부조의 장점은 최저생활보장. 너무 빠른가? 상호부조, 사회적 위험 대비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공부조의 장점은 최저생활보장. 그리고 아까 말했던 거 복지의 효율성이 높다. 복지의 효율성 높음. 자, 사회서비스 그것만 보고 쉽시다. 우리 사회서비스. 자, 사회서비스는 그 종류 있는데요. 재활복지 상담 쓸게요. 재활복지. 그러니까 장애인 뭐 너를 가다 보면 뭐 장애인 복지시설 같은 거 있지? 그런 거. 그 다음에 상담, 미혼모 상담 이런 거. 그리고 가장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장애인 콜택시 하나 써주세요. 장애인 콜택시. 장애인 콜택시가 바로 가장 대표적인 사회 서비스예요. 휠체어 타고도 탈 수 있는 그 택시. 보통 지자체, 서울시가 운영합니다. 예. 자, 특징. 비경제적, 즉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금전적 지원이 아니라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두 번째, 수익자 부담 원칙. 장애인 콜택시 돈 내고 타는 겁니다. 자,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개별적 원조입니다. 개별적 원조. 자, 마지막 장애인 콜택시를 현대차가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민간 부분에 의해서 제공되기도 합니다. 민간 부분에 의해서도 제공되기도 한다. 오케이, 쉬었다 합시다.